지금부터 정확하게 이틀 뒤인 12월 3일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된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 내일 12월 2일 오늘이 12월 첫날인데요. 내일은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추경호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는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기각될 확률이. 저도 그렇게 봅니다. 법조인들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만 가지고 네. 추경호 의원을 만약에 구속하려면 판사가 보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고 네.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가 아주 충분히 소명됐다 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현직 의원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게 상례이고 네. 그다음에 이미 다 증거가 확보돼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소명됐다. 이를테면 그 당시에 계엄 표결을 방해하려고 추경호 의원이 의원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을 빼돌리려고 방해하려고 했다. 이게 소명이 돼야 되는데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소명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에 하나 내일 영장실질심사의 법정에서 그때 김건희 여사 영장실질심사 때 특검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히든카드를 딱 내미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네. 현재까지 알려진 정도로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라는 게 아마 대부분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2일에 시작해서 12월 3일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마침 네. 그날이 계엄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네. 그 계엄이 1년 돼서 뭐 여기저기서 그런 막 그걸 참작한 정무적 판단을 한다 판사가 그럴 가능성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계엄이 되는 1년인 날 이 또 사법부의 땡땡땡 판사가 내란 세력에게 뭐 힘을 실어줬다 뭐 이런 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거가 약간 남아 있는 변수인데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계신 판사님들이 그 정도의 압박 때문에 본인의 그 양심에 따른 판단을 바꾸는 분은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 전담 판사는 이정재 부장판사입니다. 이정재 판사는 일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력이 있고 수원 3인방으로 불리는 영장 전담 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추경호 의원 체포영장 때도 그렇고 이번에 영장 심사 때도 그렇고 저는 가령 이런 질문을 장 실장님께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예. 만약에 그때 국민의 의원들이 예. 모여가지고 전원이 다 모여서 예. 우리는 계엄 해제 결의안 투표장에 가는데 우리는 반대한다. 예. 이런 의견을 의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표결 방해라는 게 저는 예. 참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 표결을 어떻게 방해를 하지?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점 좀 짚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전체 과반만 찬성해도 계엄이 해지되는 거예요. 네. 아주 막말로 얘기해서 민주당 의원이 모여서 150명이 훌쩍 넘으니까 민주당 의원만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네. 뭐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다 손을 붙잡고 제발 가지 마세요 했어도 표결이 이미 되는 숫자로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김재섭 의원이 그랬죠. 김재섭 의원도 당시 자기가 추경호 의원하고 그때 원내대표실이 있었는데 내가 투표하러 간다니까 아무런 제지하지 않았다. 추경호 의원이. 그랬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이 무언가 투표를 방해하려고 내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지 찬성을 반대하려고 하는 정황도 거의 확보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런 표결에 있어서는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가 강제로 너는 들어가서 반대, 너는 들어가지 마라고 압박할 수단도 없어요. 그냥 국회의원이 가서 그냥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무슨 그 계엄 해제 투표 방해를 통한 무슨 내란 관련된 내란 방조나 내란 임무 종사 이거는 그런데 설명이 어려울 것 당시에 같아요. 지금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도 표결에 안 갔잖아요. 안 갔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왜 죄를 묻지 않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사실 그 사람들도 배후에 예. 표결 방해 세력이 있는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어디 숲에 숨었다는 당시 이재명 의원,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왜 그런지 좀 물어봐야 되고 음. 그다음 그렇게 계엄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계엄이 터진 다음에는 투표장에 없었던 김민석 총리도 불러다가 당신은 계엄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알았고 왜 거기 안 왔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 게 설득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그때 이른바 190명이 표결에 참여해서 190대 빵으로 그 결연이 통과가 됐는데 예. 그중에 국민의힘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개혁신당이 됐든 조국혁신당이 됐든 예. 어떤 당 국회의원 10명 정도가 계엄 해제에 반대한다. 나는 계엄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본다. 예. 했다면 그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왜냐? 이걸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국회의원 개인이 하나하나가 본인 양심과 합리적 판단으로 하는 거고 네. 그중에 어떤 국회의원은 잠깐만 아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어쩌면 우리가한테까지 아직 전달되지 않은 무슨 북한 관련된 특이한 변동이라든지 우리 국제 안보 그러니까 우리 뭐 정말 전쟁에 준하는까지 몰릴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투표 내일 또 할 수 있잖아. 잠깐만. 난 일단 이건 반대할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간 사람 중에 이걸 반대했어도 저는 법리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소위 내란에 이 족쇄나 내란에 딱지를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마 누군가 들어가서 반대했다면 지금 이 분위기면 민주당에서 그 사람은 무조건 내란 방조 아니면 내란 공모로 내란 정범. 정범해서 엮었겠죠. 저는 특검이 그걸 저는 이제 엮어냈겠죠.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고 싶어서 그러고 제가 뭐 계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하고자 물론입니다. 너무 그런 건 아니고 물론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당 민주주의예요. 예.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기 전에 정당이라는 건 내부 의견을 수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령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12명 의석을 가진 정당 3명의 의석을 가진 정당도 마찬가지 자기네 소속 의원들이 모여서 예. 야 우리는 본회의장에 가지 말자. 예. 라고 의결을 해서 내부적으로 말이죠. 예, 현역 예. 국회의원들이 예. 그래서 본회의장에 안 겠다. 예. 그걸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처벌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전 처벌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정당 민주주의에서 그 정당 내부의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내 대표잖아요. 예. 근데 그 원내 대표를 지금 내란 방조 중요임무 종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금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논리적으로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그러면 우리나라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 앞으로 어떤 의사도 모으면 안 되겠네. 왜냐하면은 12월 새벽 1시, 2시 이때는 예. 계엄이 불법인지 아닌지 이게 뭐 적절했는지 아닌지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 그때 누가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들 혼란과 혼미의 상황이 있었을 때였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소위 특검 측이나 여당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에 모여. 잠깐 좀 있다가 뭐 당사에 모여. 국회에 모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국회의원들이 그 계엄해지 투표를 들어가는 거를 방해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좀 통화를 했고 한덕수 총리하고도 한 7분 통화했다는 건데 근데 거기에 상당히 그 소위 반증이 되는 상황이 아마 한덕수 총리하고인가 아니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오히려 집결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옮긴 게 아니라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여기 못 들어가게 해가 절대 방해해야지. 내라는 계엄 해지가 절대 안 되게 해지라고 마음 먹었다면 그게 국회에 모이려는 사람들을 당사로 그때 모이자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당사였던 집결 장소를 국회로 바꿨기 때문에 그 정황도 판사가 보기에는 아니 이거는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뭐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이 정도 갖고는 이거 소명이 안 되는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설사 국회가 아니라 당사에 모여서 이걸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했어도 과연 그게 계엄 해지 투표를 방해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끼리는 정말 이게 계엄이 어떻게 된 건지 조금만 더 따져보자. 대통령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아주 민감한 정보 때문에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투표를 하더라도 하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까지도
이게 무슨 내란 저 우두머리 방조라든지 내란 공모라든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묶을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저는 좀 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김광일 에디터의 정답을 조금 더 여러분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3일 날 3일 날 새벽 3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예, 만약 추경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예, 민주당은 숨도 안 쉬고 국민의힘 내란 정당이라고 딱지를 딱 붙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라벨루를 딱 붙일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바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막 군부를 떼겠죠. 예, 군부를 예. 뗄 겁니다. 예. 반면에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많은 사람이 예상하듯이 기각이 되면 그때부터 이래서 사법개혁해야 된다. 이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거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가 또 잘못한 거라 그래서 이건 내란 뭐 전담 재판부도 만들고 조희대를 또 혼내야 된다라고 이미 한 발짝 말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기각이 되면은 바로 예, 내란 전담 영장 판사. 그렇죠. 예. 이거부터 바로 처리하자고 그 절차 시작되고 우리나라 사법부는 전부 다 내란 동조자들로 몰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내란의 장터로 또 사람들을 안 봐도 비디오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예,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내란 동조 사법부 그렇죠. 이렇게 몰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죽하면 이런 모든 건 다 내란으로 엮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 사람들 뇌리에 가득하다 보니까 내란 민주당의 뭐 선임 부대변인 한 사람은 황급히 지우긴 했지만 장경태 의원 갖고도 내란 세력에게 얼마나 눈엣 가시였으면 이랬겠어라는 그런 게시글을 올렸겠습니까? 뭐든지 내란으로만 풀어내면 다 우리의 편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송호곤 교수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